본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개국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시네마 동화극장 특집 방송입니다.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가 어느덧 개국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첫 돌을 맞이한 건데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금이야 오기야 1년을 잘 보살피고 기다렸다가 돌잔치를 해주잖아요. 아마도 그 이유는 갓 태어난 여리고 여린 생명이 1년을 무사히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거에 대해서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앞으로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기원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인데요.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도 개국 1주년을 맞이한 만큼 지난 1년 동안 고군분투하며 큰 탈 없이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 1년 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과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운영진과 또 방송 활동가분들의 화합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개국 1주년이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을 만든 지 저도 딱 1주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을 거예요. 방송 제작 교육 4기로 교육을 받고 개국 즈음에 시네마 동화극장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1화가 송출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욕만 앞선 방송 무경험자였기 때문에 실수 만발에 또 멘붕이 올 때가 많았는데요. 프로그램 컨셉을 잡는 것부터 또 대본 쓰는 거, 또 음악 선곡, 또 방송기기 조작까지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해서 말 그대로 PD, 작가, 또 엔지니어, DJ까지 오롯이 혼자 감내해야 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저의 실수가 있다면 아마 2화 녹음을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장시간 끙끙대며 어렵사리 녹음을 마치고 저장까지 잘 끝냈다는 희열감에 잠시 한 호흡을 쉰 후에 또 결과물을 확인하는 찰나 분명 저는 저장을 마쳤는데 글쎄 녹음본이 없는 겁니다. 정말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요. 정성스레 녹음을 다 해놓고 또 저장할 때 글쎄 전체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저장 버튼만 누른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미 저장이 된 줄 알고 녹음 파일은 이미 오프를 누르고 말았죠. 그날 진짜 엉엉 울고 싶었던 기억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당연히 다시 자리 잡고 앉아 처음부터 똑같이 녹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방송을 다시 들어보면 뭔가 멘트할 때 저의 허탈감과 슬픔이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개국 1주년이자 저의 우당탕탕 방송 입문 1주년을 맞이해서 그 당시 실수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그 혹독했던 기억 덕분에 다행히 또 저는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았습니다.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물론 다른 실수는 종종 했지만요.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의 경험으로 그때 저보다는 좀 더 나아진 저를 현재는 만나고 있으니까요. 수원 FM 96.3 시네마 동화극장. 오늘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개국 1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자 최은진이고요. 자, 오프닝에서는 개국 1주년과 저희 방송 입문 1주년을 회고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의 첫 곡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원 FM 96.3이 계속 힘차게 달려가자는 의미에서 옥상 달빛이 부르는 달리기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국 1주년 특집 방송이니만큼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시네마 동화극장을 진행해 볼 텐데요.
평소에는 되도록이면 어른들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동화들을 제가 선택해서 구현을 하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최대한 그 동화들과 감성이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년을 회고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시네마 동화극장에서 다뤘던 동화들 중에 저에게 특별히 더 기억에 남고 또 동화 내용과 연계된 음악 선곡을 하느라 끙끙댔던, 그래서 더 애정이 가는 음악도 다시 한번 감상해 보면서 그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음 방송을 시작하고 만들었던, 또 모든 게 생소하고 어려워서 제가 가장 애를 먹었던 1화인데요. 물론 처음이라 설레임도 있긴 했지만요. 영 어설프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이때 장정인 작가의 가지를 자르는 나무라는 책을 다뤘었는데요. 내용을 짧게 복기해 보면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스스로 가지를 자르며 자학하는 작은 사과나무가 있었죠. 그런 사과나무를 지켜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새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낸 그림책이었는데요. 무심코 내뱉는 말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또 나 자신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저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책이었습니다. 당시 작은 사과나무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선곡했던 노래가 두 곡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곡은 굉장히 파워풀해서 없던 용기가 막 샘솟을 것 같은 박정현의 Song for Me, 그리고 험난하고 고난이 가득한 인생에서 형제처럼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가사가 마치 작은 나무와 새의 관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영국 그룹 더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인데요. 사실 이 곡은 1969년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호소하는 곡으로 발표해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의 취지를 알고 나서는 이 노래를 더 좋아하게 됐는데요. 이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박정현의 Song for Me, 그리고 더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2화였던 오스발도의 행복 여행 이야기인데요. 제가 바로 이 2화를 어렵사리 녹음을 다 마치고 나서 대망의 마지막 저장을 할 때 이 전체 선택기를 누르지 못해서 녹음분을 몽땅 날려먹은 회차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때 당연히 저장돼 있어야 할 파일이 없어서 정말 황당하고 슬펐는데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서 사실을 확인한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어설퍼서 장장 3시간 가까이 녹음을 했던 거였거든요. 뭐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재밌는 추억이 되었네요. 자, 이 책의 주인공인 오스발도 아저씨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흔한 여행이나 모험, 또 사랑 같은 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저 자신의 작은 방에서 하나뿐인 친구, 짹짹이라는 새가 있었는데요. 그 짹짹이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게 오스발도의 유일한 행복이었는데요. 그런 짹짹이가 사라지게 되면서 오스발도는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또 결국 스스로도 행복을 만들고 나눌 줄도 알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혼자이지도 또 불행하지도 않게 되죠. 이웃집에 살고 있었던 클라라를 만나게 됐으니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오스발도를 통해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었는데요. 행복은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의 기준이죠. 가까이는 있지만 모를 수도 있고 또 기쁘고 편안한 마음을 또 행복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는 마음을 행복이라고 여길 수도 있죠.
결국 행복이라는 건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라고 바라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의 마음의 노력이 꼭 필요한 거라는 걸 우리는 이 책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선곡한 곡은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된 우리의 오스발도와 클라라와의 만남과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두 곡을 선곡했었는데요. 첫 곡은 정말 추억은 방울방울, 우리의 책받침 여신 소피 마르소의 청순했던 모습이 많이 생각나는 영화 라붐의 OST인 리얼리티인데요. 영화에서 남자친구가 소피 마르소에게 씌워준 헤드셋에서 나오던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클라라를 연상하면서 선곡한 김형중이 부르는 그녀가 웃잖아 였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수원 FM 96.3 시네마 동화극장,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개국 1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6화로 넘어가 볼게요. 6화에서는 프랑스 작가인 샤를로트 문드리크의 무릎딱지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이 책이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는 제가 수업했던 8살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학생이긴 했는데 이 책을 구연으로 읽어줬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막 흐느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였음에도 상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감성적인 성향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쁘기도 했고 또 달래주느라 애를 썼던 그런 기억에 이 책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시네마 동화극장 6화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어느 날 꼬마 아이의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이는 엄마의 죽음에 대해 분노하고 부정하다가 그 감정이 점차 애틋한 그리움과 집착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가슴 속에 무릎딱지가 떨어지고 매끈한 새 살이 나는 것을 경험한 아이는 엄마가 항상 자신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하지만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이런 헤어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한 부분인데요. 어린이들도 이런 경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으로나 대화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와 이별하게 된 아이가 그 아픈 과정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낸 책이었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룬 책이지만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애틋함을 느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선곡했던 곡은요. 꼬마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듯해서 선택한 어쿠스틱 콜라보의 너무 보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현실에서는 엄마가 안 계시지만 항상 아이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선곡한 아틀란틱 스타의 Always 였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수원 FM 96.3 시네마 동화극장, 오늘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개국 1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방송으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른 회차는 바로 8화인데요. 독일의 작가 모니카 페트의 행복한 청소부라는 책이었죠. 제가 애정을 갖고 소장을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독일의 작가와 음악가 거리를 청소하는 아저씨는 예술가들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열심히 닦기만 했을 뿐 다른 것에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저씨가 맡은 거리의 표지판은 항상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늘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가와 음악가들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몰랐던 걸 알아가는 과정과 또 그곳에 몰입해가는 과정에서 아저씨는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급기야 대학에서 강연 요청과 또 교수 제안까지도 받을 정도로 아저씨는 유명해졌는데요.
청소부 아저씨는 모두 거절을 하고 내 행복을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거리의 표지판을 닦으며 작가와 음악가에 대해 공부하면서 행복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아저씨 본연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배움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동화였는데요. 아무리 물질적인 것과 명예가 중요한 요즘이긴 하지만요. 스스로가 만족하는 성취감과 즐거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개국 1주년을 맞은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애쓰시는 운영진과 또 저를 비롯한 방송 만드시는 방송 활동가 분들도 바로 이런 이유로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이 이 시네마 동화극장 8화에서 만나본 우리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의미를 담아 오늘의 마지막 회차로 다시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8화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음악은요. 역시 주제가 진정한 행복이다 보니까 노래도 해피라는 제목에 아주 경쾌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특이하게도 인도네시아 그룹이었는데요. 모카의 해피 들려드릴 거고요. 또 두 번째 곡은 스윗하고 젠틀한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에게 들려주고 싶은 플로라 마르티네즈와 루이스 아만티가 부르는 스윗 앤 젠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개국 1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방송으로 꾸며봤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소출력이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또 혹여나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마저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은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듣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 주민을 대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자유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분야는 음악 방송, 또 저 같은 경우는 문화, 또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 지역의 정보나 소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사회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공동체 라디오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지역 밀착형 방송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지역의 많은 정보들이 방송을 들으시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시민이시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웃들과 함께 직접 방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더욱더 서로 공감하는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 개국 1주년 축하하고요. 내년 2주년이 됐을 때는 또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소수빈이 부르는 너와 걷는 계절 들으시면서 시네마 동화극장 개국 1주년 특집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은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